언젠가 사용할지 몰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겠어. 나는 꺼림칙함이 있는 것은 곧 자기 스스로를 불신한다는 뜻이다. 사용하려고 생각한 물건, 어떤 식으로든 처분하려고 생각한 물건, 버리려고 생각했지만 방치해버린 물건으로 스스로와의 약속을 미루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매일 반복하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진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지 못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라는 감점법의 상태지만 오늘은 했다, 약속을 지켰다 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시점으로 변하면 가전법이 된다. 이것만으로도 자기 긍정의 마음이 상승한다. 기본적으로 방을 어지럽혀 혼란스럽게 만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자기 부정 또는 자기 비하의 에너지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과 같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자신이 이 정도 인간이라고 폄하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가 의식하고 있는 이상으로 잠재의식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불쾌함을 느끼는 회로마저 마비가 된다. 그렇게 되면 방이 더러워서 부끄러운 것인지 부끄러워서 방이 더러운 것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은 자학적인 경향이 강하다. 혹시 의심이 간다면 먼저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인식해보자. 충분히 스스로 진단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 쾌적한 삶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물건에도 80대 20 법칙이 적용된다. 실제로 물건이 가치 있는 상태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전체의 20% 정도다. 또한 물건은 소유하면 할수록 관리해야만 해 라는 사태에 빠져든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바쁜 상황으로 인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물건의 대홍수 사태를 맞게 된다. 바쁘고 여유가 없는 시기일지라도 물건이 적으면 홍수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단사를 해 좋아하는 물건만 소유하게 되면 관리도 즐거워진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물건이므로 당연하다. 그런 물건은 자신과 파장이 맞는 이른바 서로 상생하는 좋은 에너지를 가진 존재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물건은 고작 한 번 사용한 것이 전부일지도 모른다. 고르는 힘을 기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단살이는 고르고 또 골라야 하는 선택의 연속이다. 이때 갖게 되는 기준은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되도록 단순한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류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고를 수 없는 결정, 회피의 법칙 때문이다. 무수히 많은 것 중에 무엇을 고를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귀찮은 것이 싫은 나로서는 식당에서 여러 장의 메뉴판을 보는 것조차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 A, B, C와 같이 세 가지로 좁혀 분류해주면 쉽게 고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받기만 하면 주체성이 떨어져 선택 능력이 낮은 사람으로 자란다고 한다. 혹시 주변에 입버릇처럼 딱히 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지 않은가?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아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회로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에게 세 가지만 골라봐, 세 개로 나눠보자 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수월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르는 힘을 기르면 생활, 업무, 인간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나는 무엇이 하고 싶은가 라는 주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소중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라서, 나는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내게 그 물건을 준 사람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남겨두는 것은 물건도 그 물건을 준 사람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물건에는 의사나 감정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다. 물건은 결국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비추는 것은 스스로 감추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다. 그런 자신의 모습과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물건과 멀어지고 버리는 일에 용기가 필요하고 고통이 따른다. 그럼에도 그것이 이치다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질 것이다. 문제는 자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을 바꾸는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인간에게 살고 죽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다. 싫다면, 자신에게 맞지 않다면, 제대로 살지 못할 것이라면 끊어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생각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행동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언젠가 머지않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버리기에 중점을 둔다. 우선은 누가 봐도 쓰레기로 보이는 물건부터 버려야 한다. 이때 물건을 분류하진 않는다. 심플하게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만 생각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한번 정리하고 나면 다음 장소를 정리할 때 이것은 버려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고 물건을 버리는 장벽이 점차 낮아진다. 그러면서 가속도가 붙어 더욱 넓은 장소도 쉽게 정리할 수 있다. 필요, 불필요의 기준에 상쾌, 불쾌의 기준이 더해져 감성 레벨의 취사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잡동사니 IQ가 높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점을 나중에 알아차린다. 역시 망설인 물건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어 하고 말이다. 망설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감성이 시험당하고 있다는 증거다. 다소 불편한 사실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프로세스다. 단사리를 실천하다 보면 자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물건을 줄지에 대해 불쾌할 정도로 객관화시키는 순간이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자신은 어떻게 되고 싶은지 의식하게 될 때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에 상응한 물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물건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길 바란다. 이는 무척 흥미로운 작업이다. 이미지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는 프로세스를 할 수 있다. 절약이 아니라 멋진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물건을 줄이라고 강조하면 착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데 단사리는 예전에 유행했던 검소와 절약을 장려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심플해지거나 절약이 되긴 하지만 그 자체를 추구하진 않는다. 많은 사람이 음식, 패션 등 새로운 시즌의 것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인다. 반복해서 강조했듯 단사리에서 중요한 개념은 지금이다. 지금의 물건은 에너지가 강하다. 오래된 음식으로는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 이는 영양소의 개념이 아닌 기의 개념이다. 패션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유행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트렌드를 몸에 익혀 풍요로운 에너지를 감싸는 듯한 기분 좋음을 느끼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다. 나는 계절마다 두세 벌의 옷을 새로 구입한다. 계절마다 그때의 새로움을 의식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아진다. 물건은 자신을 투영한다. 따라서 더 멋지고 신선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불필요한 물건이 주는 스트레스를 버린다. 잠깐이라도 방해라고 느낀 물건이 있다면 하나하나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 소유한다는 생각에서 해방된다. 소유란 결국 착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유 자체를 끊으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자연과 물건을 소중히 하는 마음가짐이 솟아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어렵게 얻게 된 물건을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여기기보다 이것이어야만 해 라고 여긴다면 유지, 관리도 즐거워질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많은 물건을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감사와 겸손의 마음이 샘솟게 될 것이다. 물건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아름답다. 물건은 사용해야만 한다. 물건은 지금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 물건은 잘 쓰여야 하는 곳에 있어야 아름답다. 단사리는 청소나 정리와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정리해야 할 물건을 앞에 두고 이것을 쓸 수 있나 없나 라고 묻는 것은 물건이 주역인 사고방식입니다. 단사리는 물건이 아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인도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이 물건이 내게 어울리는가 라고 묻는 것이죠. 즉, 물건을 버릴지 말지 결정할 때 물건 자체의 가치가 아닌 물건과 나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기술이 단사리입니다. 주어는 항상 나 자신, 시간의 축은 항상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불필요한 물건은 버리고 필요한 물건만을 선택하는 작업을 계속하면 물건처럼 보이는 세계부터 작용하기 시작하다가 점차 생각이나 마음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작용해 결국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할 수 있게 되죠. 단사리는 때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던 내면의 힘으로 뚜껑을 열어 진정으로 원하던 것을 밖으로 끄집어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 이사, 결혼, 이혼 등의 중요한 순간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를 듣게 돕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끕니다. 나아가 제각기 본래 지니고 있던 질서를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단살이는 그 사람이 본래 가진 생명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단살이의 매력에 빠진 것은 20여 년 전입니다. 와카야마 현에 있는 다카노야마의 산장에 머물렀을 때였죠. 깊은 산속이라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깔끔하게 청소한 어느 수도승의 공간을 본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곳은 호텔의 쾌적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청량함과 상쾌함이 존재하는 기분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물건이 넘쳐나서 언제부터인가 수납하는 방법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기에 세분화하여 분류, 정리, 수납하지 않으면 금세 어지럽혀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생활은 더하기의 연속입니다.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죠. 거리를 지나가는 짧은 순간에도 눈길을 끄는 물건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물리적, 정신적으로 자신을 혼란시키는 물건까지 짊어지고 있진 않은가요? 저는 다카노야마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물질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벗어나 빼기의 삶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건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적용해 행동으로 연결시킬까를 고민하다 떠올린 것이 바로 단살이었습니다. 단살이는 예전 요가를 배울 때 터득한 행법 철학인데요. 욕망을 끊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단행, 사행, 이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빼기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살이를 적용하니 물건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단살이를 알려 그들의 인생이 쾌적해지면 좋겠다거나 물건이 넘쳐나는 지금의 이 사회가 변화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건이 필요한 만큼 순조롭게 순환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같은 거창한 소원은 접어두겠습니다. 이 책을 접한 여러분이 단살이하는 과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당장 시작해보세요. 끊고 버리고 벗어나기를. 어떠셨나요? 야마시타 히데코 저자의 다시 버리기로 마음먹었다라는 책이었어요. 단살이, 단샤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미니멀리즘 접하다 보면 야마시타 히데코 저자가 좀 널리 알린 단어인데요. 산장에 머물렀을 때 그 느낌을 묘사한 글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도 되게 작지만 정갈한 공간에 가면 뭐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이런 느낌 때문에 되게 좁고 작아서 불편할 것 같은데도 마음이 굉장히 편하게 지내는 그런 공간에 있어 보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오사카를 처음 갔는데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하기도 뭐한 완전 진짜 쪽방 같은 침대랑 책상이랑 TV랑 작은 냉장고 하나가 정말 온 방 안에 다 어떻게 그게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곳을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제대로 안 알아보고 미리 예약을 하고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외로움이라는 걸 크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그때는 일주일을 예약해서 갔는데 혼자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렇게 외롭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약했던 그 공간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스태프가 한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짧지만 인사말 그리고 그냥 잡담 그 짧게 하루에 나누는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목욕탕을 쉐어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탕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뭔가 사람을 보잖아요. 그렇게 이제 막 오사카 시내를 싸돌아다니다가 숙소에 돌아와서 잠깐 이렇게 그 한국 분과 대화를 하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그 정말 좁은 하지만 정말 깨끗한 공간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날 사온 맥주랑 먹어보고 싶던 일본 음식들 저는 멜론빵이라는 걸 되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맥주랑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걸 일주일 동안 반복한 거예요. 혼자 맨날 돌아다녔는데도 그렇다고 뭐 제가 그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성격 이런 것도 못해서 일본어도 못하고 근데도 외로움이라는 걸 안 느꼈던 건 정말 그 방이 주는 아늑함, 깨끗함, 정갈함
그리고 뭔가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그 전체가 다 하얀색이었거든요. 침구도 하얗고 정말 독특한 면에다가 굉장히 깨끗한, 청량함과 상쾌함이라는 단어를 야마시테 히데코 저자가 썼잖아요. 그 산장에 머물렀을 때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리고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호스텔을 제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갔을 때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구 같은 것도 굉장히 비슷했고, 다만 침대가 여러 개 있으니까 방 자체는 좀 더 컸죠. 근데 글래스고에 그렇게 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하진 않는지 호스텔이 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방을 쓰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제가 자고 있어서 들어왔다가 더 자라고 하고 되게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침도 이것저것 먹으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포근하고 막 방금 세탁한 그 냄새 아시죠? 그런 게 나는 그런 침대였어서 신기하게 오사카랑 글래스고 여행은 되게 기분 좋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글래스고에서는 좀 외롭긴 했는데 그 호스텔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훈훈해져요. 저도 얘기하고 좀 스스로에게 놀랐는데 여행에서 숙소가 굉장히 큰 기억에 남네요, 저한테는. 생각해보니까 다른 여행들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여행지에 숙소가 주는 가벼움이 있잖아요. 그럼 내 물건이 하나도 그 방에 없었다는 것? 다 세탁이 되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는 방에 딱 들어가는 그 느낌. 그 기분 좋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맞을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과 내 물건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 뭔가 사실 나 이거는 좀 가지고 있긴 한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이런 얘기가 입에서 나오면 슬프잖아요. 주기적으로 주변을 한 번씩 딱 정리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